백령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본선 8강 보내드립니다. 해설에는 안영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 한국 선수가 4명의 선수가 16강전에 출전을 했었는데요. 이 본선 8강에는 절반의 선수인 딱 2명의 선수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박정환, 김지석, 한국의 에이스급이라는 선수들이 좀 먼저 패배를 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네. 그래도 신진서, 변상일, 신예라고 부르기엔 너무 강한 기사들이지만 8강에 먼저 안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랭킹 2위와 4위가 8강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자, 먼저 새롭게 변모한 백령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어떤 대회인지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백령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는 중국 위기협회에서 주최 주관합니다. 우승자에게는 100만 위안의 상금이 주어지고요. 올해부터는 시간도 축소가 됐는데요. 제한 시간이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게 됐어요. 네, 아무래도 제한 시간이 2시간, 확실히 좀 쓰다 보면 금방 사라지는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초읽기에 몰리면은 좀 아무래도 실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늘 대국은 좀 초반 진행은 좀 빠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하루간의 휴식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8강전이 펼쳐집니다. 자, 백령배가 이상하리만큼 우리 한국 선수들이 단 한 번도 결승전에 이름을 올린 바가 없습니다. 네, 백령배가 사실은 통합 예선전으로 이뤄졌었잖아요. 그 당시 좀 중국 기사들이 자국 내사는 예선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좀 중국 기사들이 좀 본선에 많이 올라간 탓인지 좀 백령배에서는 정말 중국 선수들이 계속 결승전을 두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초청전을 바뀐 만큼 한국 선수들이 좀 결승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강 대진이 짜여졌습니다. 자, 두 판의 중일전, 또 두 판의 한중전이 펼쳐지는데요. 일본에서 올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일본 내에서 자국 내에서 열심히 준비한 것쯤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역시 일본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야마 유타 구단 같은 경우는 정말 실력이 강하다고 모든 기사들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중국의 강자 렌샤오를 이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좀 놀랄만한 성적이라고 한다면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일 것 같은데 이 99년생의 선수가 탄샤오 선수를 제압을 했죠. 네, 탄샤오 선수라고 하면 중국 내 강자로 소문난 선수인데요. 확실히 시바노 선수의 실력이 조금 올라왔다.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었고요. 네. 정말 치열한 승부 끝에 반집을 남겼기 때문에 오늘 천장호의 선수랑 대국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대국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신진서 선수는 대만의 왕이한진 선수를, 변상일 선수는 중국 셰어라오 선수를 누르면서 이렇게 대진이 짜여졌는데요. 자, 먼저 변상일 구단과 커제 구단, 나이는 97년생으로 동갑입니다. 네, 근데 느낌은 동갑 같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변상일 선수 동안인 것도 있고 커제 구단이 아무래도 성적을 빨리 내면서 박정환 구단과 뭔가 라이벌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네. 좀 한 세대 위인 걸로 느껴지는데 사실은 좀 동갑이고 또 변상일 선수가 지금부터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상대전적 2패, 좀 과거에 당한 성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3년 만에 대국이기도 하고요. 한국 랭킹 2위 신진서 구단은 당이페이 구단을 만났는데요. 자, 5살 차이가 나고요. 상대 전적 3대4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최근 3연패라는 게 좀 놀라웠어요. 신진서 선수가 오히려 성적을 더 내면서 당이페이 선수한테 막힌 것인데 당이페이 선수도 묘하게 BC 카드배 이후 5년 동안 안 보이다가 갑자기 LG배 우승을 한다거나 좀 나름대로 기복이 있는 선수인데 당이페이 선수가 올라오는 과정에 좀 신진서 선수랑 좀 많이 만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좀 스타일상으로도 좀 신진서 선수가 좀 버거워할 만한 그런 좀 끈적한 기풍을 가졌기 때문에 좀 상대전적으로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긴다면 원점이 되니까요. 오늘 이겨서 원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판의 한중전 오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두 판 모두 상대 전적이 열세입니다. 연패를 끊어내야 할 텐데 이 두 선수 오늘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변상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커제 구단의 공격력을 좀 피하면서 초반에 좀 준비된 포석으로 좀 앞서 나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신진서 선수는 반대로 당이페이 선수를 어떻게 전투로 끌고 나올 수 있을지 그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본선 8강도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 반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초반전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자, 네 번째 백령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대국 규정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입니다. 자, 덤은 중국 룰에 따라서 7지판이고요. 돌가리기 결과 변상일 구단이 획을 주게 됐네요. 확실히 이제 6집반, 7집반 어떻게 보면은 한국 룰의 경우는 6집반이고 중국 룰의 경우는 7집반인데 확실히 중국 룰로 두면은 덱을 잡고 싶은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또 근래 들어서 인공지능과 함께 연구하는 그런 문화가 점점 진화되는 과정에 뭐 아직도 100번의 승률이 더 높기는 하지만 좀 흑의 좀 포석이 좀 많이 연구되고 있는 트렌드거든요. 그런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변상일 구단이 좀 연구된 포석으로 초반만 좀 잘 짤 수 있다면 뭐 커제 구단을 잡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변상일 선수의 2패가 두 판 모두 2015년도의 대국이었었거든요. 네, 2015년이면 아직 변상일 선수가 아직 시내에서 벗어나기 좀 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변상일 선수가 근래 3년간 굉장한 발전을 하면서 한국 랭킹 4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때의 변상일 선수와 지금의 변상일 선수는 완전 다른 사람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인공지능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변상일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일단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에는 랭킹 1위잖아요. 사실 1위를 누군가 복귀를 해준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하지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사람보다 더 잘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캐치를 하면서 박정환 구단의 본인의 잘못된 부분을 좀 수정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변상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인공지능과 함께 많이 공부를 하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제가 어릴 때 변상일 선수를 봤을 때는 감각보다는 좀 승부 호흡이 좋은 기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인공지능한테 감각을 배우고 본인의 승부 호흡은 점점 발전을 하면서 네. 뭐 이런 부분으로 있어서 인공지능이 나타난 이후 좀 수혜를 받은 기사가 아닐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상승 흐름에 놓여진 걸까요? 자, 변상일 선수가 오늘 아래쪽을 걸쳐둔 이후에 위쪽을 바로 또 걸쳤고요. 사실은 3-3을 두는 수가 굉장히 많은데 네. 변상일 선수는 먼저 이쪽을 걸쳐가는 선택을 했고요. 지금 이곳을 둔 수는 사실은 뭐 인공지능 이후에 굉장히 많이 두어지는 수법인데요. 의도 자체는 이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날짜를 그냥 들어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지만 중앙 쪽에 하나 교환을 해놓고 가면은 나쁘지 않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3-3의 가치가 그냥 들어가는 게 더 좋아서 날일자를 거의 안 두게 됐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두면 아예 3-3을 두지 않고 중앙 쪽에 좀 더 힘을 쓰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이 수는 그래도 많이 두어지는 편입니다. 흑의 의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백쪽에서 좀 틀어가는 진행들이 많은데요. 커제 구단은 오늘 중앙으로 밀어갔어요. 네, 중앙으로 밀어가는 수는 많이 두어지는 수법은 아닌데요. 일단 커제 구단이 조금 초반에 대한 연구가 좀 돼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뭐 아까 있는 수도 있었지만 이곳을 뭐 붙여가면서 좀 복잡해지는 싸움도 있었는데 네. 일단은 커제 구단은 이쪽 반발이지만 조금 더 간명한 반발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금 늘어서 둔다면 이어두는 교환할까요? 여기요. 이쪽은 늘게 되면 이미 기본적으로 좀 당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어두더라도 백이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하나 밀어져 있는 것이 중앙 쪽의 백돌에 굉장히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교환은 확실히 백이 좀 이득을 봤다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흑도 받아주고 싶지는 않네요. 여기서 뭐 바로 3-3을 들어 싸운다거나 이런 수가 안 된다면 손을 빼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을 돌려서 좌하를 붙여서 진행을 시키고요. 사실은 좌에 붙이는 수가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이후에 날일자의 대체 수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모양에서 이곳을 날일자로 들어가는 수법들이 사실 옛날 기본 정석은 다 이런 식으로 두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두어졌었는데 이제는 이걸 정석이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일단 날일자를 뒀을 때 백이 잘 안 받기도 하고요. 이럴 바에는 그냥 애초에 걸치지 않고 3-3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좀 인공지능이 판단한 이후로는 거의 날일자를 두는 수를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이쪽을 두긴 둬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대체 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곳을 붙이고 젖혀가는 수법이 정말 많이 두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초반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주 나오고 있는 진행이죠. 네, 아마 근래 프로 기사 바둑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정말 너무 자주 봐서 좀 지겨울 수도 있을 만큼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날일자로 두고 3-3 두 칸 벌리는 정석은 사라졌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날일자를 뒀을 때 백이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정말 상황에 따라서 둘 수는 있지만 아예 초반부터 두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바둑 입문자, 초급자 가장 먼저 배우는 정석이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그 정석을 알고 나서 잊어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정석이 과거에 있었는데 과거에 이제 있었는데. 알파고가 등장한 이후 이것에 대한 정석에 대한 생각 자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면서 이게 정석이 아니게 됐지만 뭐 그래도 옛날부터 많이 뒀기 때문에 뭐 초보자분들이라든가 뭐 어느 정도 급수 단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고 두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프로 단계에서 뭐 한 집, 두 집 혹은 그 차이보다 더 미미한 차이로도 바둑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뭐 민감하게 둘려다 보면은 의도 자체를 좀 파악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날일자를 옛날에 두던 방식대로 두는 것도 네. 충분히 뭐 나쁜 선택이라고 들지는 않아요. 뭐 사용을 하다가 실력이 좀 늘었을 때 이걸로 승률이 안 좋네? 그때 좀 바꿔보시는 것도. 네,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수가 왜 안 두는지까지 네.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그때 두는 게 좋은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인공지능의 수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데 좀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런 도전을 하시는 거에 재미 있는 시청자분들이라면은 네. 둬보고 판단하는 것도 뭐 인공지능이든 아니면 기존의 수법이든 다 둬보는 것이 저의 가장 제 생각에서는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아무래도 기본으로 나본 건 금방 잊어버려도 본인이 둔 것은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맞습니다. 역시 33은 또 등장하게 되죠. 이거 33 드는 거는 이제 너무나 익숙해서 이제는 그냥 33 들어오겠지 생각하는 수준이 됐고요. 네, 커제고단 입장에서는 우상, 우화 두 곳이었거든요. 네, 두 군데인데 지금은 일단은 좌상 쪽이 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하 쪽으로 파고드는 게 좀 더 일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좌상에 비해서는 좌하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좀 모양이 좀 우하 쪽이 좀 정리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하는 것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 보면은 커자구단이 알파고와 대국도 치르고 그때 당시쯤에는 네. 3-3도 착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100으로 뭐 3-3을 착수한다거나 이런 수법들도 많았었는데요. 흑으로 둘 때도 있었고요. 네, 근데 근래 들어서는 그래도 3-3보다는 화점의 비중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3-3에 대해서는 뭐 일단 집을 지킨다는 의미는 있지만 좀 집을 내는 데는 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집에 비해 확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발전성을 고려했을 때 3-3이 그렇게 좋은 수법은 아니다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3-3을 둔다고 해서 뭐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겠죠. 일단은 치받는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모양이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나오다가 요즘 들어 다시 또 붙이는 수가 연구가 많이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처음 나왔을 단계에는 붙이는 게 별로 백 입장에서 좋게 마무리가 안 된다라는 평이었었거든요. 네,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저는 사실 이때 이거 처음 나왔을 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양이 소목정석에서 나온 모양인가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싸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 싸움은 흑이 뭐 할만하다 이렇게 결론이 어느 정도 나는 상황이어서 이쪽으로 치받게 됐는데요. 좀 근래 들어서는 다시 또 나오죠? 네, 이쪽을 붙이고 같은 모양이 됐을 때 이제 밑쪽으로 끊는 수에 대한 연구가 좀 되면서 네. 이 부분이 배기 할만하다 이런 결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좀 배석이 흑이 이쪽에 있어서 커제구단이 이 수를 몰랐다기보다는 배석상 지금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싸움을 하기에는 백보다는 흑 쪽이 좀 유리하다 보고 간명하게 처리를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커제구단은 그냥 붙이는 것보다 치받는 걸 좀 더 선호하는 느낌도 있어요. 좀 더 간명하게 처리하려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본인의 중반 후반에 대한 자신감이 좀 초반에 대한 좀 간명한 선택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후반부가 자신이 있으면 초반에 굳이 앞서 나갈 필요는 없거든요. 비슷하게만 가도 후반부에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그런 자신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커제고단이 예전 장기 중에 하나가 손이 정말 빠르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최근에는 어떤가요? 지금도 뭐 여전히 손은 빠르죠.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해서 빠르다고 하기보다는 빠른 편에 속하는 선수고요. 기본적으로 수읽기가 빠른 기사들은
바둑을 두는 템포가 느려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전에 초읽기 안 물릴 때도 많았잖아요. 네네. 확실히 그럴 땐 좀 바둑이 잘 풀렸을 때, 그리고 또 커제 구단이 지금도 충분히 잘 두고 있지만 정말 전성기 때는 정말 뭐 너무 잘 둬서 상대를 완전히 밀어붙였기 때문에 네. 그때는 뭐 상대가 너무 괴로워하는 시간에 좀 생각을 하고 정말 빠른 템포로 두었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빨리 둘 수 있는 것은 역시 형세의 유불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바둑이 좋다면은 좀 더 빨리 두더라도 부담이 좀 덜하고요. 바둑이 불리하면 자연스럽게 좀 손길이 멈춰지게 되죠. 고민할 게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사실 초반에 좀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초반에 잘 풀리면 아무래도 시간을 좀 덜 소모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설령 후반부에 좀 꼬이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초반의 연구가 더욱더 중요시 되고요. 그런 만큼 변상일 구단이 점점 성적이 내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것이 초반에 대해서 변상일 구단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기사는 별로 없거든요. 물어보면은 뭐 두는 수들마다 인공지능과 직접 부딪혀보고 확인해본 수법들을 많이 두니까요. 네. 뭐 공부량을 치면은 뭐 박정원 구단, 변상일 구단을 최고로 뽑으니까요. 초반에 대한 연구는 또 변상일 선수가 잘 돼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시켜두고 우상을 걸쳐갔고요. 사실은 과거에 처음에 이 글쎄요. 모양이 나왔을 때는 뭐 하나 끊어놓는 것도 많았었는데요. 좀 요새는 그냥 손을 빼고 네. 그냥 진행되는 것이 더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100에 걸쳐간 수에 있어서 받을 만한 자리가 여러 군데일 것 같은데 몇 군데 정도 찝어볼 수 있나요? 일단은 뭐 일단 받아두는 거, 날일자든 뭐 한 칸 위로 받든 일단 받는 게 기본적인 느낌이고요. 사실은 협공을 하기에는 뭐 이런 식의 협공, 벌림과 협공을 맛보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모양 3-3 들어가면은 좀 백이 편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또 덤도 7집반이고 이렇게 좀 실리를 먼저 내주게 되면은 조금 백이 편한 흐름을 될 수가 있어서 네. 지금은 일단 우변 쪽으로 받아두고 싶어요. 한 칸이나 나를 짜요. 네. 지금 날일자도 사실은 어깨 짚는 수법이 있어서 그냥 위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은 역시 이쪽을 막았기 때문에 네. 흙의 발전성은 좀 우변이 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 하변 모양도 좋습니다만 이 모양 같은 경우는 백이 이쪽으로 오면은 갑자기 좀 확 견제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쪽 백이 날일자가 이쪽 모양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런 만큼 지금 흙의 포인트는 좀 우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만큼 그래서 이곳을 받아주는 게 보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를 짜보다는 한 칸이라고 하셨고요. 아, 변상일 구단도 한 칸으로 받아둡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날일자를 받았을 때 인공지능이 가장 좋아하는 수법 중에 하나죠. 어깨 짚는 수법이 나왔을 때 뭐 당장 두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이쪽 모양이 확실히 견제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둑은 좀 우변을 좀 중시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어깨 짚어서 쉽게 견제당한다면 흙 입장에 좀 내키지 않겠죠. 그래서 좀 위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여기서 백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벌리기에는 좀 밋밋한 느낌도 들어요. 이쪽에 하나 돼 있는 게 어느 식으로 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좀 싸움을 하는데 좀 더 흙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여전히 이쪽에 들어가는 수법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지 저는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혹시 좌상과 똑같이 진행시킬 수도 있을까요? 날일자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둘 수도 있는데 역시 똑같이 받았을 때 밀어서요. 네, 이런 식으로 받았을 때 아무래도 이쪽 모양보다는 흙이 이쪽에 넓이가 좀 더 넓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키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커자의 구단의 다음 선택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곳을 뒤쪽을 붙여서 일단 흙을 좀 무겁게 하고 변으로 오겠다. 뭐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늘어주기는 좀 그런 모양이거든요. 늘어주면은 뭐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쪽으로 오겠네요. 이쪽으로 와서 압박을 했을 때 네. 아무래도 백의 자세는 좀 더 자연스럽고 흙은 좀 무겁잖아요. 약점은 없는 건가요? 약점이 이쪽이 있기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 3-3을 들어간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글쎄요.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보면은 이 교환조차도 조금 악수가 돼 있고요. 좀 이쪽 백 모양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늘어주는 수는 좀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냥 벌리자니 이쪽이 너무 좋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곳도 밀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발전선이 더욱 커져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도 변상일 선수 선택을 안 할 겁니다. 그럼 하나 젖혀두고 벌리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젖혀두는 거예요. 네, 이 수도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나마 그냥 젖힘당한 것보다 조금 낫기는 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잡는 게 너무 좋은 자리여서 아, 그래도 잡습니까? 이곳이 날일자가 악수가 된다면 좀 곤란한 진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손을 빼거나 혹은 이 모양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냥 3-3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요. 받아만 준 다음에 그때 젖히면 네. 이곳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좀 활용이 된 모양이죠. 아마 이런 식의 그림을 좀 변상일 선수는 좀 그리고 싶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젖혀두는 거는 좀 아까운 의미가 있겠어요. 네, 좀 젖힌다면 바로 호구 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젖히고 백이 막을 때요. 네, 바로 호구 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탄력도 생겼고 나중에 3-3에 들어가는 뒷맛도 여전히 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의 운치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땐 또 아예 이쪽을 백이 좀 붙여갈 수도 있고요. 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장면입니다. 네. 한 칸으로 받았을 때도 붙이는 진행으로 두어가는군요. 역시 붙이는 진행. 그러니까 이쪽에 한 칸도 있지만 백이 좀 안정을 취할 때 붙이는 것이 나쁘진 않거든요. 더군다나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이 이런 식으로 돌파해서 진행이 된다면 뭐 일단 중앙 쪽으로는 여기 돌리는 게 나쁘진 않지만 이쪽이 우변이 집이 나는 데는 그래도 날일자로 있는 게 좀 더 이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둑에 있어서 이렇게 백이 흙의 들어올 확률은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백이 붙이는 수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일단 여기서 흙의 선택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예 그쪽인가요? 그 얘기는 일단 좌상 쪽을 계속 진행을 시키다가 좌변이 크게 집이 되면 곤란하다. 이렇게 변상일 선수가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날일자는 굉장히 좀 독특한 감각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인공지능스러운 수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일단 좌변을 지우러 들어갔을 때 네. 안영준 위원이라면 어느 자리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어깨에 짚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본이라면 이곳을 가운데로 갈라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갈라치는 게 좀 이쪽에 대한 영향이 좀 떨어진다고 본 것 같아요. 아마 만약에 백돌이 이쪽에 하나 있었다면은 네. 이런 식으로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상일 선수는 물론 이 돌은 지금 튼튼하지만 나중에 좀 미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느낌으로 약간의 압박을 가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백이 이런 식으로 받아준다면 자체로 충분히 활용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백도 이렇게 날일자로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날일자로 받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할 것 같아요. 네, 진짜 바둑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받을 수는 없죠. 자, 역공을 갔어요. 여기서 사실은 흙이 그냥 뛰기는 좀 이상합니다. 그냥 뛰게 되면은 백이 붙여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면 이 돌을 왜 도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그렇다고 이렇게 차단하기에는 중앙으로 백이 눌러갔을 때 좀 네. 모양이 좀 답답하죠. 많이 시달릴 것 네, 같은데요? 백에 좀 주도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다 뛰는 선택은 안 할 것 같고요. 좀 더 능동적으로 처리한다면 이런 식으로 붙이고 넣을 때 좀 뛰어나갈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붙여주는 건 원래 악수라고 해서 잘 안 두긴 하지만 지금은 이미 이 돌이 두텁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중복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붙이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변사일 구단 타이트하게 두어 갑니다. 뭐 백도 이쪽을 느는 수는 너무나 당연한 한 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흙이 반대로 호구 치게 되면 너무 흙의 자태가 좋잖아요. 이렇게 당할 수는 없고 백이 먼저 가는 건 안 되나요? 어느 쪽으로요? 모자를 씌워볼까요? 이렇게요. 그때 호구를 하나 그냥 치면요. 공격을 하려면 이곳을 받아줘야 되는데 네. 이 모양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수 치게 되면 아예 뭐 미생이 되고요. 이제 와서 마늘모로 나가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일자로 씌워도 공격이 안 될까요? 이쪽에 약점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뛰어나갔을 때 좀 백이 좀 틀어막기가 좀 불편합니다. 이런 식의 흙의 좀 모양이 생긴다면 역시 공격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예 자, 역시 받아주는군요. 네, 그것은 하변을 밀어붙이고 난 다음에 공격은 어떨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김지석 구단이 화가 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김지석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국이 좀 서둘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지석 구단이 좀 서두르면서 좀 패배를 했었는데 아마 밀어서 공격한다면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공격이 좀 안 될 것 같은 돌인데 너무 서둘러서 공격하다 보면 좀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좀 서두르는 공격은 선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받아두었고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대국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흑도 도망을 가야 되겠죠. 입구자 행마요. 사실은 옛날 감각이라면 좀 혼났을 거예요. 많이 혼났을 것 같아요. 네, 마늘 모양만 두지 말라 이런 게 많은데 또 변사일 선수가 두다 보니까 변사일 구단이 두니까 또 이거 인공지능의 수법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이 돌이 약하니까 이쪽에 벽을 쌓고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흙이 밀어가는 자태가 괜찮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옛날 같으면 떠오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붙이고 붙임수 참 3년 전에만 두어졌어도 크게 혼날 수였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렇게 뭐 잘못됐다 이런 느낌이 좀 들지는 않네요. 역시 백도 밀어가는 것이 좀 별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곳을 뒀고요. 여기서는 좀 고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커젤 구단의 의도를 좀 더 파악을 해보면 이곳을 띄어라. 그러면 난 날일자로 나아가겠다. 그럼 난 자연스럽게 견제를 하면서 이쪽도 안정을 취하고 혹시 뭐 상황에 따라서 이들도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커젤 구단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의도를 알았으니 흑도 그냥 중앙이 아니라 백의 자리 먼저 날일자 어떻습니까? 네, 이쪽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씌웠을 때 어떻게 싸움이 될지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수를 내다봤기에 변사일 구단이 입구자 행마를 보여줬을까요? 백령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본선 8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한중전인 신진서 구단과 당이페이 구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대국도 우리 한국의 신진서 구단이 흑을 쥐었어요. 네, 두 기사 모두 좀 흑번으로 주게 됐네요. 근데 당이페이 선수가 35승인 게 눈에 더 보이네요. 그 정도 실력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중국 내 랭킹 같은 경우에는 한국 랭킹과 좀 다르게 조금 평가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좀 어렵긴 하거든요. 당일페이 구단 정도면은 35위보다는 10위에 훨씬 가까워 보이는데요. 네. 국내 대회보다는 국제 대회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당일페이 구단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정말 없어졌다 나타나는 재밌는 선수인데요. 봐도 기풍 자체가 굉장히 뭐 끈덕지다고 해야 될까요? 네. 상대의 공격에 좀 휘말리는 것 같다가도 잘 빠져나와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기본적으로는 균형 감각이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둑도 양화점으로 출발합니다. 대세 중에 대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양화점은 수십 년 전에 많이 두어지던 수법이잖아요. 네. 그때로 좀 복고로서의 회귀? 그게 좀 인공지능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변상일 구단은 좌상을 걸쳐가는 진행이었었는데요. 신진서 구단은 어떨까요? 혹시 전날 같이 연구를 했던 걸까요? 저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똑같이 두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어쩌면 인공지능으로 돌려보면은 이게 가장 승률 기대치가 높았을 수도 있죠.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같은 선택을 좀 공교롭게 했네요. 당이페이 구단은 협공을 합니다. 좀 다른 선택. 협공은 그렇게 요새 들어서 자주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이곳이 걸쳐져 있어서 이 선택을 좀 했을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제는 이렇게 넘어가는 수법이 훨씬 많아졌죠.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때 이 교환이 좀 백이 낫다 이렇게 좀 당일페이 구단은 좀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신진서 구단이 3-3을 들어갈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다른 선택을 했어요. 한 칸 뛰는 수는 사실은 옛날에 진짜 많이 두어지던 수법이잖아요. 사실 제가 어릴 때 바둑 공부할 때 많이 나오던 모양인데요. 중앙 키우기에 최적화된 정석이죠.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정석은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정석들 많았잖아요. 하지만 지금 오늘 이 바둑이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신진서 구단 자체가 네. 워낙 실리에 좀 민감한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씌워가는 수는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백이 받아주더라도 어깨보다는 다른 수를 구사하겠고요.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물론 어깨에 짚는 수를 둘 수도 있지만 기풍과 이런 걸 고려를 해봤을 때 씌워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가서는군요. 의도 자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뛰어라. 그러면 이제 뛰어나가서 좀 싸움으로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참 신진서 구단에서 좀 어울리는 모양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투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신진서 구단은 전 세계에서 뭐 탑을 다투는 선수거든요. 그런 만큼 전투로 이끌어가는 게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일 거고요. 당이페이 구단은 좀 더 장기전으로 이끄는 게 본인 스타일에 좀 어울릴 거예요. 물론 당이페이 구단이 싸움을 아예 기피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뭐 신진서 구단이랑 제대로 부딪혀서 좋을 건 없겠죠. 3-3. 나오기는 나오는군요. 역시 3-3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주변 배석이 달라도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양에 대해서는 거의 뭐 걸치는 것보다 3-3이 낫다.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배석에서는 조금 묘한 느낌이긴 하네요. 역시 진행된 걸로 봤을 때 좌하보다는 좌상이 진행이 더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우상 3-3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랑은 약간 느낌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다른가요? 왜냐면 오히려 이 경우에는 좌상을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우상을 들어간 느낌도 들거든요. 우상의 진행에 따라서 좌상을 결정하겠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변상일 선수와 커제 구단 대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리가 돼 있어서 더 쉬워서 그렇게 뒀다면은 이 경우에는 당이페이 구단은 좌상을 어떻게 정리하기 전에 앞서서 우상을 건드려서 네. 정리하는 모양을 만들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두어진 데를 둔 것은 맞지만 의도 자체는 정반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르거든 손 빼라라는 격언이 적용된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그 격언은 사실은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여전히 뭐 인공지능이 나오든 뭐 하든 모르면 손 빼라만큼 좋은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다가 크게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손을 빼는 가치 그런 걸 고려를 해봤을 때 서술게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좀 보류를 해두는 것이 좋다. 이 얘기는 뭐 어느 정도 맞는 격언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당이페이 구단도 일단 우상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변을 처리하고 싶은 것 같고요. 지금은 흙이 그렇게 늘 것 같아요. 지금 막으면은 여기서 젖혔을 때 좀 다음 행마가 좀 마땅치가 않아요. 이쪽에 돌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쪽 젖혀서 처리하는 거 아까 커제 구단과 변상일 구단처럼 진행이 된다고 쳤을 때 좀 좁은 느낌도 들고요. 여기는 흑돌이 없죠. 그리고 백이 이런 식으로 견제를 했을 때 모양이 좀 좁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늘어서 선택을 했고요. 여기 흑돌이 있는 만큼 싸움 자체는 좀 더 흑이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백이 젖혀서 나가서 끊는다면 붙였을 때 진행과 동일하게 이어지고요. 네, 근데 이곳에 먼저 치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곳이 백이 젖혀져 있는 것 자체가 악수기 때문에 굳이 안 두고 싸울 수 있으면 더 좋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싸움을 하기에는 이쪽 돌이 좀 큰 응원군이 됩니다. 네. 그래서 2립3전이거든요. 네, 일단 전투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끊어갔을 때 좀 충분히 흑이 싸울 수 있어서 이곳을 끊어가는 선택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싸움이 어렵다면 백은 안에서 사는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좀 안에서 좀 답답하더라도 안에서 사는 선택을 좀 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느냐가 백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곳을 젖히면서 위로 끊는 선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아마 그냥 끊어도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혹시 흙이 이쪽으로 빠져서 버틸 수가 있으니까 아예 확실하게 이쪽을 젖히고, 사실 옛날에 소목에서 나온 정석일 때는 이렇게 많이 뒀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소목 정석이라는 것이 네. 어느 정석인 건가요? 그러니까 흙이 이곳에 있을 때 백이 걸치고요. 네. 흙이 이쪽으로 붙여서 아, 네, 백이 이쪽으로 붙이면 이렇게 틀어막던 정석이 있었거든요. 이렇게도 환원이 되는군요. 네, 사실은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네. 인공지능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제가 네. 군대에 있어서. 군대에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소목 정석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소목에서 아까- 이 모양이 다시 나오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삼삼에서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인공지능이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사람이 좀 수백 년간 두어진 포석 자체가 모양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어쨌든 이 모양도 비슷한 맥락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소목이라고 언급했을까 계속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는 걸쳤을 때 위로 붙이는 정석이 있었네요. 그렇죠. 이제 하도 최신 걸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런 네. 거에 익숙치 않잖아요. 전혀 생각을 안 하게 돼요. 하지만 아직도 구 정석책을 뒤져보면은 네. 분명히 이 모양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당시 그 소목 정석으로 되돌아가 봤을 때 이 정석에 있어서는 어떻다는 판단이었어요? 일단 위로 붙이는 수 자체가 잘 안 두어졌었어요. 네. 일단 위로 붙이는 수 자체가 많지도 않았고 이쪽 틀어서 막아 싸우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은 연구가 없었는데 네. 기본적인 포인트 자체는 축이 좀 중요하다. 이 정도만 좀 중요했고 당시에는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백이 있고 지키고 이렇게 밀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축에 관련해서 흙이 이쪽을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모양들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추억 돋네요. 그래서 정말 공부할 때 많이 나오던 모양, 한 10년 전쯤 많이 좀 뒀던 모양들인데요. 네. 지금은 그거와 전혀 다른 진행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이 나와서 그 정석이 나왔지만 또 재해석해서 후반부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네. 또 같은 정석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형태는 매우 흡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좌상과 이제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백이 우상 쪽에 좀 더 돌을 두기는 해야 돼요. 만약에 손을 뺀다면은 이곳을 젖혀 있는 것이 선수로 당하게 되면 너무 아파요. 이거는 흙 모양이 너무 좋죠. 흙이 이상적인 상변 모양과 이상적인 좀 모양에 가까운 우변을 가져간 반면에 획은 너무 조그맣게 살았잖아요. 이거는 백이 내키지 않을 겁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것 같은데 들어가네요. 그곳을 들어가는 것은 지금 젖히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수익기를 했다고 봐야 돼요. 이걸 뒀을 때 이렇게 바로 틀어막는 게 된다? 라는 얘기 같거든요. 네. 일단 제가 흙으로 한번 해볼게요. 호구를 치고 네. 있고요. 들어가고 2의 1 둬야 되나요? 바로 이쪽하고 수상전은 이 돌이 잡혀요. 안 돼요. 이쪽으로 치는 거. 근데 이곳을 젖혔을 때 좀 흙이 곤란할 것 같네요. 이 모양은 축이 안 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이곳을 단수 치면 잡히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때 바로 메우면은 여기는 세수고 여긴 내수. 이것은 잡히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백이 젖혀갔을 때 흙이 젖히고 같이 젖혀갈 때 아예 다 해버릴까요? 이거 단수요? 네. 단수 칠 때 밑으로 단수 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두고 이쪽을 두면은 이거는 백의 실리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좀 깜짝 놀라시겠지만 그렇다면 젖히고 막을 때요. 네.
찝어보겠습니다. 아, 이거군요. 이게 좀 더 낫기는 하겠네요. 네. 하지만 놀라셨죠? 예, 조금 놀랐습니다. 빵따냄 2번이에요. 네, 이렇게 빵따냄이지만 네. 저는 이렇게 되면 100을 줄 것 같아요. 따나 마나예요? 중앙이 굉장히 두터워요. 이거는 네. 맞아요. 두터우면 얻은 건 맞는데 그거보다 좀 더 실리가 좀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이곳이 한 점이 잡힌 게 생각보다 큰 실패거든요. 더군다나 100이 붙이는 수가 있어서 이돌도 생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갈라치면서 이쪽 견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흑이 선수를 잡아서 뭐 이런 식으로 지킬 수만 있다면 노양이 넓은데요. 지금은 100이 먼저 이곳을 두게 되면 별로기 때문에 이곳을 젖히는 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흑은 빠져서 진행을 시킵니다. 네, 이제 빠져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까 저희가 했던 모양과 조금 유사점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늘게 되면 그때는 이곳을 밀고 들어갈 때 이곳을 두면 이걸 두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1A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흑이 한 수가 빠르게 되죠. 이곳이 한 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은 이곳을 막는 한 수 같아요. 근데 아마 당일페이 구단 같은 경우 이것이 축이 아니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이 자체가 활용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젖혀 있는 것보다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 이곳을 젖혀 이었다면 물론 100집도 약간 늘어나긴 하지만 흑의 모양이 좀 더 좀 튼실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에 비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물론 집으로만 보면은 나중에 이곳을 젖혀 있는 것까지 흑의 선수기 때문에 100집이 조금 줄긴 했지만 이쪽에 뒷맛이 훨씬 나쁘기 때문에 이게 네. 더 이득이다. 그리고 많은 프로 기사들이 그 생각에 좀 동의를 할 것 같아요. 들어가는 수는 괜찮은 수법이다. 일단 당일페이 구단이 초반에는 뭔가 괜찮은 수법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훗날 뒷맛을 좀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당장 수가 나지 않더라도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뭐 아주 큰 손실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당일페이 구단이 뭐 일단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도 아니고요. 굉장히 들어간 수는 좀 매력적인 수법이네요. 자, 받아주게 된다면 모양이 일단락이 된 것 같고요. 이제는 100의 절대점은 나를자입니다. 이곳을 둬야 돼요. 그쪽이군요. 그러니까 이곳을 안 둬서 흑이 이쪽에 오게 되면 상변 모양이 너무 좋아집니다. 뒷맛을 노린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모양이 넓어진 다음에 노릴 것이 아니라 일단 이곳을 좁혀놓고 오히려 돌이 오면 올수록 더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자리는 절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세점으로 손이 갑니다. 이제는 흑의 선택은 역시 좌하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우하로 갈 것이냐 같아요. 상변을 받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받아주면은 뭐 100은 더 오히려 더 시원하고 이렇게 쉬어갈 것 같아요. 여전히 뒷맛은 좀 나쁘고 모양 자체는 100이 훨씬 넓어지고 일단 이런 식으로 키워가게 되면 뭐 아직도 깔끔한 모양도 아니고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은 100이 편해 보입니다. 아마 신진서 구단이 좀 날짜를 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화를 굳혀가는군요. 제 우변이 신진서 구단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상변 쪽은 뭐 백돌 2개가 뭐 아직 잡힌 것도 아니고 설령 잡는다고 해도 큰 집이 날 모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은 상변 쪽은 큰 집이 나지 않더라도 우변에서 큰 집을 짓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당일페이 구단은 이제 상대 집을 견제를 할지 아니면 본인의 자변집을 좀 키워갈지 좀 선택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곳을 붙여가는 것은 늘어주면 이제 협공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진행이네요. 이곳을 흙이 느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요. 백이 지금 아래일까요? 이런 식으로 협공을 하면은 네. 좀 하변 쪽을 좀 견제를 하면서 이쪽을 좀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흑돌이 이쪽으로 오면서 자연스럽게 좌변이 좀 지켜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당이페이 구단의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공격에 뭐 힘을 실는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싸움을 기피하지 않지만 싸움을 하다 굉장히 타협점을 잘 찾아내는 그런 기풍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계산력이 좋은 편에 속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전쯤에 당이페이 구단과 10초 인터넷 대국을 종종 했었거든요. 아이디는 이제 유명한 좀 아이디가 당이페이 구단이어서 썼었는데 10초인데도 정말 어느 시점 한참 싸우다가 갑자기 스르르 빠져나가요. 근데 그 계산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계산력이 좋아서 그런 판단을 바로 내릴 수가 있는 거군요. 네, 10초 바둑인데도요. 네, 계산력과 본능적인 그런 그 계산의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물적인 감각. 네,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라는 그런 균형 감각이 좀 돋보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 대국도 신진서 구단과 돌이 부딪힐만 하다가도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정말 좀 크게 싸움이 벌어진 게 나아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게요. 그러니까 서로 좀 배수진을 친 상태로 좀 만난 느낌, 그런 상황까지 좀 몰고 가는 것이 신진서 구단한테 좀 더 유리한 진행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 신진서 구단이 당이페이 구단과의 상대 전적에 있어서 3대1로 재미를 보던 상황이었는데 3연패 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의외인 게 사실은 성적이 떨어질 때 보면 오히려 베테랑 기사가 시간이 지나고 신예 기사가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상대 전력이 뒤집히는 경우는 많은데 오히려 신진서 구단은 한참 성장을 했는데 당이페이 구단한테 3연패를 당했다. 이건 조금 확실히 의외이고 또 이제 신진서 구단이 앞으로 세계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되는 그런 숙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박정환 구단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세계 랭킹 1위인데 천년후의 구단만 만나면 좀 힘을 못 쓰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뭐 패배는 할 수 있지만 그 내용 때문에 좀 더 아쉬움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박정환 구단 내용이라고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두는 게 좀 납득이 안 될 정도의 내용이었거든요. 박정환 구단의 실력을 생각을 한다면요. 그런 만큼 천년후의 구단이 까다로운 상대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뭐 신진서 구단도 세계 정상을 노린다면 까다로운 상대가 최대한 없어야 됩니다. 네.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천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상대들은 최대한 없어지는 게 정상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 만큼 당이페이 구단한테 3연패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겠죠. 날짜로 찔러 들어갔는데요. 공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두 칸의 입구자까지는 많이 나오는 형태고요. 네. 날일자 행마부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날일자도 종종 나오는 수법이긴 해요.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곳을 백이 먼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활용을 못하게 하는데 이제 밑에 날일자로 가게 되면 백이 이렇게 도망갔을 때 이곳의 약점이 좀 남게 돼요. 그러니까 뭐 흑이 뭐 공격을 더 시도를 하기도 어렵거니와 만약에 손을 뺀다면 백이 이쪽으로 좀 파고드는 수법? 이쪽에 지금 백돌은 없습니다. 백돌과 이쪽 돌이 하나 없는데 이곳이 좀 급소가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예 급소를 좀 안 당하기 위해서 이쪽 날일자를 뒀는데 이걸 찌르고 들어오네요. 지금도 급소라는 얘긴데요.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일감 자체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당장 끊는 수는 잘 안 되거든요. 이거는 장문이죠. 네. 이것은 백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당장 들어오는 수법은 그렇게 자주 보이는 수법은 아니거든요.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일감은 틀어 막는 겁니다. 붙이는 수를 생략하고요. 이곳을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될지가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막 백이 두는 것은 워낙 모양이 안 좋아서 끊는다고 해도 싸움이 크게 못할 싸움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이거를 만약에 맞게 된다면 이곳을 끊어서 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버리는 선택을 해도 흑이 충분할 것 같아요. 이쪽 모양이 무너졌으니까요. 이렇게까지 끊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냥 다른 곳을 두기 전에 물어보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신진서 구단이
어디까지 끊어가나요? 먼저 강하게 나왔어요. 일단은 강수인데요. 일단 이거는 이런 식으로 버린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틀어막히면 좀 갇힌 것 같지만 이걸 두고 끊는 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백이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뛰어가면서 뚫리더라도 다시 재차 틀어막고요. 그리고 받을 때 네. 그냥 중앙을 잡아두면서 이 석점은 잡히더라도 중앙을 키우겠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밀어간다면은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은 어렵네요. 네, 복잡하기는 한데 이곳을 밀어가서 두겠다는 얘기 같아요. 결론은 버리고 싶다는 얘기 같아요. 이런 식으로 쉽게만 본다면 틀어막아서 결국 이쪽 모양 우변과 중앙을 키우고 싶다가 신진서 구단의 계획인 것 같은데 네. 당일페이 구단이 그 의도를 뻔히 알 것 같거든요. 자, 신진서 구단의 초점을 아예 우측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아예 피해버리죠. 지금 이렇게 된 이상 근데 이 모양 제 느낌은 백이 편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치받는 수가 있다는 것 같아요. 넘어가요. 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 칠리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거의 한 30집 가까이 되는. 그렇다고 이 돌이 뭐 투톤 모양도 아니잖아요. 네. 이것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된다면 흑의 포석 실패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호구 치는 수를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김 빠지는 수여서 신진서 구단이 좀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좀 큰 그림을 그려봤는데 약간 막상 이번에는 백이 버리는 쪽을 택했어요. 계속 이런 느낌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은 싸움을 하고 싶고 네. 당일페이 구단은 피해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 될 텐데 지금 진행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백이 좀 편해 보입니다. 백이 초반에 잘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 강수가 등장했는데 조금 허무한 느낌이 드는 마무리가 되어 가고요. 넘어가면 나중에 뒷맛도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이 모양 거의 사실상 뒷맛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만큼 집은 좀 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흑이 많이 나쁘다 뭐 이런 흐름은 아니고요. 그냥 포석만 놓고 보면 백을 쥐는 기사가 더 많겠다 이런 정도의 초반 출발로 보입니다. 좌상 쪽으로 손이 가는군요. 이제는 중앙 쪽에 어느 정도 견제가 좀 됐기 때문에 네. 백이 받아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키워가는 것도 가능해 보여요. 이제는 우변이 아니라 상변이에요. 그러니까 상변도 이제 백이 바로 준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지금 배석에서는 아까 같은 경우에 이렇게 키워가다가 이 돌이 뭐 없을 때는 좀 백모양이 커질 수가 있었는데 네. 이 돌이 약간은 견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까 안 좋다고 하셔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둑이 참 진행에 따라서 네. 안 좋았던 수도 다시 둘 수 있어지게 되고 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지금은 판이 좀 백집이 좀 많은 상태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단순히 우변뿐만 아니라 상변에도 흑집이 좀 필요가 합니다. 네. 이런 다 식으로- 지켜내야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백이 3-3 받아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중앙부터 나오는군요. 날일자로 오히려 압박을 하면서 흑돌이 아직 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로 날일자로 나오면서 우변은 좀 자연스럽게 견제를 하겠다. 이게 당일페이 구단의 생각인 것 같네요. 어떨까요? 당장 받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당장 받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손을 빼게 되면 백이 이런 식으로 돌이 올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손 빼기는 좀 어렵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도망가다 보면은 좌변이 그냥 갑자기 수십집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일페이 구단이 이쪽을 먼저 두지 않은 것은 이곳을 두지 않고 날짜를 두면은
흙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고요. 뭐 아직도 전체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좀 선택하기 어려운 것인데 뭐 이런 데 뒀을 때 손을 뺀다면 이 돌을 압박하면서 자연스럽게 좌변집을 짓겠다. 네. 이게 당이페이 구단의 생각인 것 같고요. 신진서 구단은 좌변을 둘 것 같아요. 뭐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이 자리가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느슨할까요? 일단은 좀 백이 좀 갈라오는 거에 대한 좀 생각도 해야 되고요. 좀 네. 복잡하긴 한데 어느 쪽 싸움을 좀 걸어가고 싶어요. 좋은 자리 같은데요. 근데 이걸 뒀을 때 백이 이런 식으로 갈라 나왔을 때 이 돌과 이 돌을 다 타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뭐 이쪽으로 침투를 하거나 이쪽과 최대한 좀 거리를 두면서 움직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여주시는 자리마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착각이실 거예요. 좀 일단 둬봐야 좀 네. 진행이 되는데 그곳을 하나 끊어두는 것은 좌변을 안 두겠다는 얘기네요. 아,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곳을 두기에는 좀 뒷맛이 그래도 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당일페이 구단은 아마 잡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 이쪽을 처리했다는 것은 이쪽을 좀 건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건드릴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끊었을 때 이 돌이 조금 도움이 돼요. 늘어 싸웠을 때 늘게 되면 뭐 당장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붙이는 돌이 이런 수들이 좀 선수가 되거든요. 네. 여기서 손을 빼면은 이제 이것을 단수 치고 이것도 단수 치면서 이쪽에 모조리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잡고 붙였을 때 이런 식으로 받아야 돼요. 한 점 잡는 건 쉬워요. 네, 한 점 잡는 거는 쉬운데 이걸로 조금 흙이 좀 더 중앙 쪽에 좀 발언권이 생기죠. 뭐 이런 식으로 밀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중앙적인 발언권을 좀 힘을 실겠다. 이게 신진서 구단의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좀 10개 싸우기보다는 네. 두터움의 힘을 쌓아서 한 번에 전투를 하겠다. 이것으로 좀 신진서 구단의 좀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둑에 대해서. 네, 역시 붙여가고요. 그래서 당일페이 구단이 좀 비튼다면은 이런 식으로 받는 것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건 또 이어서 이때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끊어놓고 이것을 끊는 게 가능하겠네요. 원래는 이렇게 틀어막는 게 네. 지금 안 되나요? 틀어막는 게 돼야 되는데 요걸 하나 선수할 수 있는 게 포인트가 돼요. 잡아두고요. 이곳을 끊게 되면요. 밀어야 되잖아요. 이곳을 이으면 맛보기가 됩니다. 이쪽의 축과 이쪽을 젖히는 수가. 네. 그러면은 이게 세 수인데 양쪽 다 지킬 수는 없죠. 이렇게 되면 백이 모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젖히는 선택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제는 뭐 피란처럼 좀 진행이 되겠네요. 이곳을 잡고요.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상변과 우변을 동시에 키우고 싶다가 신진서 구단의 계획인 것 같은데 백도 뛰어나가면 아예 막히는 모양은 아니어서 그냥 쉽게 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터운 중앙 발언권을 가지고 좌변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좌변에 좀 더 힘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날일자로 들어가는 수법들 이쪽으로 뭐 두는 것이 아까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이 바둑의 포인트는 우변의 흙집이 어느 정도 나느냐가 포인트밖에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상과 좌하, 백집은 줄어들 확률이 적어요. 하지만 흙의 집은 우변에서 얼마만큼 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집균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좀 우변이 아무래도 이 바둑의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바로 덮어갑니다. 일단 굉장히 시원해요. 선택 자체가 네. 시원시원하게 결정을 하고 있어요.
얘기해 주신 대로 이바둑의 확실한 포인트는 우변입니다. 자, 과연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 자, 신진서 구단과 당이페이 구단의 대결 잠시 뒤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변상일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결입니다. 자, 변상일 구단이 좌변에서 입구자로 나갔고요. 백이 나를자로 받아줬거든요. 맞추셨는데요. 일단 중앙 쪽으로 날짜 가는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쪽은. 네, 정확하게 변상일 구단이 이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변상일 구단 생각에 이런 식으로 날짜 오는 거는 붙여서 싸울만 하다. 네. 그러니까 이 마는모의 어떻게 보면 좀 임기응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을 두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행 맞지만 빠르게 처리를 하고 이쪽으로 오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제가 맞춘 거에 많이 놀라시네요. 감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오늘 좀 어려운 자리 있으면 제가 오히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친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정답이 당연히 아니겠지만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열심히 생각을 네. 해보겠습니다. 그게 또 재미지 않습니까? 네,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중앙으로 두 칸을 두면서 일단 침착하게 지켜뒀는데요. 이제는 사실은 백돌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싸움이 좀 어렵다고 보고 중앙을 두 칸으로 지켰어요. 이러면서 이바둑 역시 오늘 한국 선수들이 정말 시원시원하게 두네요. 하변과 우변을 연결짓는 큰 집을 짓겠다. 이게 변상일 구단의 계획인데요. 네. 커제 구단이 어떤 식으로 견제를 할지 좀 궁금해지네요. 일단은 당장은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상변을 먼저 차지하면서 집으로 먼저 우위를 점하겠다. 이게 커제 구단의 생각인 것 같은데 만약 흑도 그냥 흑집을 지키겠다고 선을 그어버리면 백집이 더 많을까요? 어떻게 선을 그어볼까요? 한 중앙에 눈목자 정도만 할게요. 이쪽인가요? 그렇게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요. 네, 1000원에서 입구자요. 집을 갑자기 세봐야 돼서 정신이 없는데 네. 아마 어느 집이 더 클까요? 이런 식으로 경계가 된다면 우변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하변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지키다 보면은 백이 이런 식의 선수가 좀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좌상일 때도 큰 집이 나게 되죠. 이 경계선은 서로 굉장히 어려운 경계선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 흑돌이 완생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좀 뒷맛도 좀 신경이 쓰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지키는 수법들도 사실은 옛날에는 자기 집을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인공지능들은 개의치 않고 지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이길 수만 있다면 경계선을 지키는 것 변상일 구단은 그렇게 꺼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인공지능에 가까운 기사가 변상일 구단이거든요. 변상일 구단은 그 부근 교환을 시켜주네요. 아마 변상일 구단은 이 경계선에 확신이 없었다기보다는 이곳을 끊어서 이으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진행에 대한 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점이 살게 되면은 이 한 점이 조금 허무해질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싸움에 대한 경계선이 확실치 않다 보니까 일단은 먼저 한 점을 잡으면서 이제 단수를 치게 되면은 살아야죠. 네, 이렇게 막아서 일단은 경계선을 좀 지어놓고요. 네. 일단 하변을 좀 단단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경계선을 짓는 계획을 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안에서 사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역시 인공지능이 나온 다음에도 여전히 공격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많이 프로 기사들이 좀 표현합니다. 아무래도 타겟가 좀 더 익숙하기도 하고 공격은 훨씬 고려할 게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사들이 좀 공격을 좀 기피하는 건 좀 자연스러운 흐름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상일 구단도 그냥 경계선 지켰다가는 좀 상대가 파고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아예 먼저 본인의 약점을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인공지능들은 공격을 선호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역시 공격보다는 타겟 쪽을 좀 선호하는 편인가요? 사실 인공지능은 초반에 이미 바둑이 좋아지고요. 사람과 뒀을 때. 그러면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네요. 경계선을 그냥 그어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옛날 같으면은 이제 인터넷 대국을 두면은 좀 분리해도 막 시간도 짧고 네. 뒤집으려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상대 인공지능이랑 둘 때 사람이 초반에 밀리고 상대가 좀 인공지능이 정리하기 시작한 다음에 그냥 미련 없이 돌을 거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잘 두는 상대가 오류가 날 것 같지도 않은데 이미 정리를 시작을 하니까 더 둘 의지를 좀 상실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 공격에 나서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선을 긋고 딱딱 정리하는 모습은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자, 커제 구단의 삭감은 어깨 짚음이었고요. 자, 날일자로 갈라갑니다. 네, 커제 구단도 이런 식으로 같이 경계선을 짓는 것은 네. 너무 흙 모양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깨까지 짚어간 것 같고요. 이 한 줄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은 오일 뒀을 때 이런 식으로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한 줄이라기보다 더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변상일 구단도 반발을 선택을 하면서 설령 내 하변집이 좀 없어지더라도 이곳을 좀 깨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날짜를 뒀고요. 사실 이 날짜로 이 돌과 이 돌이 차단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자, 날일자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굉장히 유연한 느낌이고요.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뭐 나와 끊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늘어서 싸움만 준다면 이 싸움은 흙이 너무 두터워서 네. 싸움 자체가 유리할 것 같은데요. 행복한 싸움이에요. 네, 정말 흙이 기분 좋은 싸움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곳을 뒀을 때 백은 한 점을 가볍게 보고 제치고 단수치고 호구를 치면 이 돌은 공격을 당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자세가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두 점은 아니, 한 점은 단순히 두 집 정도에 불과한데 이 돌이 안정되게 되면 뭐 여태까지 키워놨던 모든 돌들이 좀 무의미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끊는 선택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세를 안 내어주기 위해서 건너 붙이는 건 어떻습니까? 아, 이쪽을요. 정말 초강수인데요. 백이 일단은 끊긴 끊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여길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늘어서 이쪽 흑대만은 괜찮냐 물어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돌을 살려야 된다면 네. 백이 이런 식으로 뛰어나갔을 때 이쪽 사는 거와 이쪽 움직이는 거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버티자니 좀 전체가 좀 위험할 것 같고요. 좀 부담스러운 전투가 시작이 될 것 같아서 네. 흙이 두텁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좌측의 흙이 좀 얇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마늘모 행마들을 해내면서 나왔기 때문에 완벽한 모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음 감각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네. 그렇다면 이대로 이 선으로 깎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다고 이걸 받아주기는 싫어요. 이것을 받아주고 싶진 않아요. 어. 그쪽으로. 그러니까 변상일 구단 생각은 이쪽에 뛰어드는 것은 몇 집 깨지지 않는다.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우변을 키워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네. 우변을 키워가면서 이 두 점만 살릴 수만 있으면 우변집이 크기 때문에 내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굉장히 묘한 자리를 뒀네요. 변상일 선수 보면 이런 선을 잘 찾아내더라고요. 역시 가장 인공지능에 가까운 기사. 네. 밖에 독특한 감각을 좀 구사를 하는데요. 이 수에 대한 선악 여부는 좀 지나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수로 보이거든요. 보통 인공지능이 다음 수도 예측을 해주는데 과연 이 자리를 떠올렸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 자리는 옛날에는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경기에서는 서로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냥 본인들의 감각에 좀 의존하는 경향들이 컸잖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은 이곳을 선택을 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지금도 들어가요. 조금은 과수의 느낌도 드는데요.
붙여서 일단 이런 자리 일감은 백이 뛰어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씌우고요. 네. 도망갈 때 이쪽을 덮어 씌우면요. 이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이건 전 잡으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살려주더라도 이쪽이 좀 두터워진다면은 이 석점을 다시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진행은 흙이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은 좋은 흐름이 확실합니다. 또 이런 진행 자체를 변상일 구단도 즐겨하죠. 네, 뭐 변상일 구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공수를 그렇게 가리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수비에 좀 집중되는 기사들, 그리고 계산력을 중심으로 두는 기사들도 있고요. 전투 일변도인 기사도 있는데 네. 변상일 구단은 그래도 약간 균형이 맞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둑 자체가 균형 잡힌 바둑이라기보다는 공수의 움직임이 공격도 수비도 좀 더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네. 공격이 가능해 보이는데 자, 그래도 대마 잘 잡기로 소문나 있거든요. 힘도 좋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양한 색깔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커제 구단이 약간 김이라도 빼듯이 네. 반대쪽으로 좀 삭감을 갔어요. 커제 구단 생각은 이곳을 뭐 이런 식으로 받아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좀 가볍게 보고 이 한 점 포기하더라도 좀 삭감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그림인 것 같은데 유연한 처리를 보고 있네요. 오늘 커제 구단 행마들은 조금 유연하긴 해요. 근데 받아줄지는 참 의문스럽네요. 이렇게까지 흑진영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 화를 내고 싶기는 한데 변상일 구단은 하변을 한 칸으로 받아두었습니다. 하변을 뒀다는 것은 역시 좀 약점을 노리면서 약간의 집을 짓겠다는데 백이 또 우변으로 밀고 들어가면 이것도 머리가 아픈데요. 이 행마가 묘하게 네. 상대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흑도 띄어서 두면 못 싸울 바둑은 아니겠네요. 전체적으로 바둑 자체가 흙이 두터운 건 사실이어서 굳이 저는 선택을 하라면 흙을 쥐고 싶긴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네. 하지만 바둑 자체는 너무 두기는 어려운 바둑입니다. 계산을 하기도 좀 어려운 바둑인 것 같고요. 그건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아서 네. 좀 경계선이 좀 정확해질 때까지, 좀 명확해질 때까지는 좀 집을 세야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대국자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형세 판단을 하고 바둑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의 경우에는 좀 흐름으로 좀 바둑을 판단을 했거든요. 네. 좀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모양적인 느낌? 느낌? 사실 그게 사실은 가장 사람마다 편차지가 달랐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균형 감각이 좋고 좀 이런 기사들이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됐었죠. 진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조한승 구단을 들 수가 있는데요. 조한승 구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포석에 대한 그러니까 판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네. 정말 모양마다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진행이 됐었거든요. 싸우지 않고 승리를 많이 거둬갔죠. 네, 사실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상대로 하여금 당한지도 모르게 당하게 한다는 거. 사실은 그런 판단이 정말 중요했고 사실은 인공지능이 등장한 다음에도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판단력으로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경계선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정확히 판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프로기사의 실력을 좀 가늠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커제 구단과 변상일 구단의 판단력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을지 그런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판단 싸움의 한 판이겠군요. 이렇게 좀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될 때는 판단이 정확한 쪽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죠. 자, 중국 랭킹 1위 커제 구단과 한국 랭킹 4위 변상일 구단의 대결입니다. 자, 최근에 변상일 구단이 이세돌 구단마저 제치면서 4위 자리까지 치고 올라갔고요. 구자로 들여다봤는데 뭐 이어주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거든요. 네, 제 생각에도 이어주는 거 외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데 의외로 커제 구단의 손길은 좀 멈췄네요. 이쪽을 끊는 것을 노려볼 수는 있는데 글쎄요, 끊는 싸움은 어느 쪽으로 둬도 뭐 이게 제일 쉽겠네요. 이렇게만 둬도
팩이 아주 이상해 보이거든요. 우변은 괜찮나요?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로 버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석점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전투라면은 흑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끊어갔어요. 저희가 막 그려보고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던 자리인데요. 저는 굉장히 뜻밖의 수법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패싸움을 하겠다는 건가요? 글쎄요, 패싸움도 사실은 흑의 팩감이 적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일단 끊는 자세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뭐 예를 들어서 백이 뛴다면은 이곳을 두면서 이렇게 두게 되면요, 흑돌은 어차피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 석점과 이 6점 양곳마루 몰리면서 굉장히 좀 불리한 싸움을 백이 진행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백이 좋은 진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걸 자, 이어서 그럼- 빵때림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 흑이 두텁거든요. 이거는 생각도 안 할 겁니다. 뚫는 거에는 별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갈 때 다시 틀어맞거든요. 다시 틀어맞고요. 꼭 틀어맞고 나면은 이도는 아직 미생이고요. 네. 흑집 다 났고요. 이 한 점 그냥 잡혔고요. 이런 진행은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득이 없군요. 자, 그렇다면 단수 쳤을 때 패를 한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일단 흑이 이쪽의 팩감이 그래도 하나, 2개 정도는 듣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의 팩감이 공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왜냐하면 패를 이긴다고 해서 뭐 크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좌상이 무너지면 백의 집이 좀 없어지거든요. 네. 글쎄요. 반대로 백은 팩감이 별로 없는 건가요? 일단 이쪽에 단수 치는 팩감 정도 외에는 눈에 띄는 팩감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수법이 나왔는데요. 자, 시간을 좀 들인 끝에 끊어갔거든요. 네, 역시 단투 쳐가죠. 그곳을 안 둘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뭐 백이 살려간다면 양곳마니까 네, 단수밖에는 없는데요. 이제는 뭐 필연의 진행으로 패가 되겠죠. 지금 흑을 이을 수는 없어요. 흑이 이곳을 이으면 뛰어서 반대로 곤란하니까요. 네. 저는 근데 이 패는 현상희 선수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좀 과하게 말하면 그냥 이걸 받아도 나쁜지가 의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 패를 해소할 때 이런 식으로 호구 쳐서 받으면 어차피 여기도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패를 공짜로 줘도 나쁜지가 의문이고요. 팩감도 많아요. 글쎄요. 이 진행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백도 그냥 해서 말고요. 네, 뭔가 갈라 나가면서 그렇겠죠. 지키겠다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냥 해소한다기보다는 뭐 이런 데 이으면은 이런 데라도 밀고 나가면서 좀 뭔가 흔들어 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도 저는 흑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걸 잊지 않겠죠. 패를 하겠죠. 팩감이 있으니까요. 네, 패를 할 것 같아요. 악수 팩감인 것도 아닌 건가요? 큰 악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은 때 백이 여기까지 버틴다면 좀 악수가 되는데 이러면 또 흑백감이 더 늘어나니까요. 네. 그리고 이 넉점에 비교할 만한 대상은 안 됩니다. 그만큼 백으로서는 중요한 돌이고 흑으로서는 좀 우측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영준 위원이 흑이 좀 재밌는 패싸움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라면은 지금 원래 포석도 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 패는 조금 더 이해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좀 더 진행이 돼봐야겠죠. 이제 커대 구단의 의도를 좀 더 진행이 돼봐야 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백도 팩감을 좀 더 늘린다면 단수를요. 안쪽을 끊는다면 여러 개 나오지 않을까요? 중앙 단수를. 이쪽을 단수로 치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두면은 사실 또 먹이 치는 팩감 너무 손해라 네. 이 팩감까지는 쓸 수 있는데
이러면은 뭐 하나 늘어난 것 치고는 중앙에 대한 영향이 너무 없어지고요. 네. 이제는 흙이 이런 식으로 팩감을 써도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다음번에 이제 이곳이 씌워지면 다 잡히잖아요. 변사일 구단 그냥 이어서 처리하는군요. 그러니까 변상의 구단도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만족스럽다,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패를 하면은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두텁게 정리시켜 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투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이 형태에 대한 판단이 좀 우선됐던 것 같은데 일단 띄어서 약간 이곳을 드러내면 이런 식으로 싸우면서 이게 아직 미생이니까 나오겠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나와 끊게 되면요. 이곳에 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싸워서 이 돌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곳을 끊는다면 이걸 두고 젖혀서 흑돌이 모두 잡힙니다. 네. 이 싸움 자체는 좀 하기 곤란하겠네요.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 움직이지 않고 이쪽을 먼저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둔다면 이제 바꿔치기가 되겠죠. 중앙과 우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략 60집 정도. 이렇게 너무 쉽게 처리해서는 좀 곤란하겠네요. 이건 또 100집이 굉장히 큽니다. 흑변이 백변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중앙 잡기보다는 우변을 진행시켜야 되는 건가요? 네, 우변을 좀 움직이는 선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좀 궁금하네요. 팩감을 하나 정도. 제 생각에는 좌상 쪽의 팩감이 확실하다고 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혹시 안 받고 버텼을 때, 안 받고 해소를 했을 때 네. 중앙이 너무 심하게 다칠까봐 좀 우려를 했던 것 같고요. 아마 커제 구단도 그런 생각을 하고 패는 당장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결론 내리고 이렇게 움직인 것 같네요. 좌하 팩감 쓰기도 쉽지 않다고 봤군요. 좌가 이곳이 혹시 안 받을까봐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 이 2점 잡히면 위험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패를 해소를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곳을 해소를 하고 이곳을 두면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충 사는 모양이 좀 잡히는 것 같거든요. 받아주면 이곳을 뭐 젖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최소한 패 혹은 그냥 받아준다면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피해가 크니까 이 정도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변상일 구단은 좀 그러니까 두 선수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이 뛰는 수에 대한 대처가 좀 필요하겠네요. 제가 처음에 느꼈던 것보다는 백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진행입니다. 딱 첫 느낌으로는 백이 굉장히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좀 진행이 되니까 허재 구단도 충분히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를 하고 네. 작점을 했다고 느껴지네요. 흑입장에서 확실한 팩감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백도 끊어갔던 거네요. 네, 확실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우변을 그냥 이대로 내어주기는 아까 계산도 보니까 중앙을 잡음에도 불리했거든요. 네, 우변을 그냥 통째로 내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는 그렇게 감이 확 오진 않는 게 일단 나와 끊는 것은 일단 일감이긴 해요. 네. 근데 그 다음에가 마땅치가 않아요. 더 이렇게 버리기는 조금 후수라서 마음에 들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뒷맛도 깔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이렇게 두는 걸 머릿속에 넣고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수가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나가서 끊고 난 이후에 다 살리겠다. 호구 지켜서 안 되나요? 꽃을 끊고 네, 단수를 안 치는 게 선수라는 것이 네. 이렇게 하고 치면은 이 돌이 잡혔습니다. 싱겁네요. 이거는 조금 흙이 좀 불리한 싸움, 음, 잘 안 되는 싸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곳에 먼저 손을 뺀 다음에요. 뒀을 때 이곳을 두는 거. 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이쪽을 다시 살려주고 다시 또 깨면 또 개가면 될 것 같으니까요. 네.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지 조금은 어려운 장면입니다. 일단 밑에 흙집도 그래도 뭐 30몇 집은 확정거로 났거든요. 그래서 두 타워만 진다면 이 두 점을 살리는데 별로 지장은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생각보다는 베개 진행이 은은하네요. 약간 커제 구단의 첫 느낌은 이렇게 좀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좀 고려가 된 수법이었습니다. 물론 흙도 두텁기 때문에 바둑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좀 더 운영하기 조금 어려워진 부분도 있어요. 일단 오늘은 변상일 선수도 그렇고 신진서 선수도 그렇고 좀 더 흙을 잡은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확실히 두어가고 있고요. 좀 이런 전투가 결국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네. 없어요. 적극적으로 싸움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제 상대들이 이제 뭐 가만히 내비두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건드려 올 때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게 두 판 모두 좀 통하는 네.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두 판 모두 모양만 다르지 비슷한 내용의 흐름인 것 같아요. 네, 두 판 모두 굉장히 흡사한 진행. 진짜 뭐 말씀하신 대로 돌 모양만 위치만 좀 다를 뿐이지 크게 보면은 역시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밀어붙이는 흙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해오는 베개에 대한 싸움, 이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똑같은 그런 흐름이라 볼 수 있겠네요. 모양의 경계를 긋고 판단을 하는 게 사실 두 판 모두 모양이 워낙 커서요. 네, 정말 어려운 바둑을 두고 있는 겁니다. 변상일 선수도 그렇고 신진서 선수도 그렇고 오히려 이런 경우는 타개하는 쪽은 좀 간명하거든요. 그것을 그냥 두텁게 우변을 받으라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는 손을 빼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호구 치는 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좀 더 쉽게 보면은 그냥 단수 쳐도 네. 우변을 좀 크게 제압할 수가 있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백이 받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백이 또 어떻게 받느냐를 좀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받으면 그때는 이 수가 괜찮거든요. 그러면 물론 끊어서 이쪽은 잡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있는 것 정도는 선수로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한 점을 좀 손에 넣었습니다. 선수로 손에 넣었고 그 다음에 이 석점 공격을 하겠다. 이게 변상일 선수의 계산인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더 집을 중시해서 이런 눌러서 쪽으로 잡는다면 받는다면 뭐 이쪽에 집 차이는 있지만 중앙 쪽에 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앙을 좀 더 크게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굉장히 두터운 자리를 작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두터움 얻어낸다면 아까 중앙에 나를자 두 방 둬서 잡았잖아요. 네. 한 방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변상일 구단이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변상일 구단의 지금 이은수와 호구친수를 보면은 이 바둑의 흐름 좋다고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 상황에서 최선의 수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강수를 선택하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선택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변상일 구단이 바둑을 바라보는 그 상황을 유추해 본다면 좀 더 뭐 적어도 나쁜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두어지고 나니까 참 매력적인 자리네요. 이게 두고 나면 쉬운데 찾기까지가 너무 어렵죠?
정말 바둑을 평생을 뒀는데도 네. 좋은 자리 하나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은 몰랐어요, 정말. 이 바둑도 마지막 수 두어지는 쪽에 계속 유리해 보여요. 저도 그렇거든요. 항상 두고 나면 뭔가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만큼 두 기사가 수준 높은 바둑을 두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사실은 한 수 둬도 막 그래도 별거 없어 보이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바둑이라는 것이 뒀는데도 뭔가 크게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하지만 두 기사가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좀 흐름이 좀 움직인다는 느낌? 그만큼 굉장히 민감하게 두 선수 모두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히 세계대회 8강전다운 그런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한중 상위 랭커들 최정상들의 만남이니까요. 자, 이제는 백 쪽에서 다시 또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변 쪽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중앙 쪽에 선택을 한다는 것은 우변을 좀 포기를 한다 이 얘기긴 한데 네. 저는 중앙 쪽으로 두는 것은 우변을 흙이 차지하고 나면 반대로 백이 집을 좀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네. 흙이 두텁기 때문에 백은 집을 짓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커자이 구단 입장에서 일단 최대한 집으로 버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의 좀 공격을 버티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확실히 변상일 선수가 성장을 했다고 느껴지는 부분. 그러니까 커제 구단이라면 역시 중국 랭킹 1인데 전혀 밀리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성장한 기사라고 본다면 변상일 구단과 신진서 구단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민준 선수도 빼놓으면 좀 서운해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이제 95후 나연 선수 이후로 정말 여러 선수들 뭐 변상일, 신진서, 신민준, 이동훈, 김명훈 네. 이런 선수들이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국 바둑계 상위권이 좀 두터워졌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뭐 송지훈, 설현준 이제 신예 기사들도 점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층이 조금씩 단단해지다 보면 중국한테 조금 중국의 물량 공세에 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다 비슷한 또래 기사들이거든요. 네,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달리 베테랑 기타들이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잖아요. 제가 보면 중국의 지금 가장 베테랑이라면 천명의 구단밖에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80년대 땡이 그런가요? 거의 없죠. 구리구단은 요즘에 좀 잘 안 보이는 것 네, 같죠? 구리구단은 이세돌 구단과 10번기 이후로는 좀 사라진 기색이 좀 있잖아요. 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세돌 구단도 있고 뭐 박영훈, 최철환, 원성진 뭐 이런 기사들도 변함없이 정상권에 있고요. 그런 만큼 신예 기사들만 좀 더 올라온다면은 전체적인 층로서의 대결도 크게 뒤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누군가 한번 치고 나가줘야 같이 또 따라가는 분위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중국 내부에서는 역시 커제 구단에 올라서면서 좀 뭐 구주아오라든가 좀 더 어린 기사들이 확 올라왔었거든요. 네. 한국은 일단 신진서 구단이 일단 국내 대회 우승, 그러니까 변사이 구단도 또 우승. 뭐 이런 흐름이라면은 한국도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참 감각 좋으시네요. 정확히 아, 커제 구단의 수를 딱딱 맞추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바둑만 못 주지 다음 주는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다음- 승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다음 수만 저는 정말 다음 수를 잘 맞추고 싶은데요. 이게 잘 안 떠오르거든요. 의미 모르고 이제 해설자분들 오늘도 안영준 위원이 얘기해 주는 거 보니까 혹시 그럼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런 승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중앙으로 뛰어가면서 네. 일단 공세를 당하기보다는 먼저 중앙 쪽을 좀 정리를 하는 선택을 했고요. 이게 커제 구단의 판단인 것 같아요. 이런 네. 식으로 진행이 돼도 할만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이제는 변상일 구단은 우변을 둬야겠죠? 네. 아까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변 차지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백이 지키는 그 상변 부근을 흙이 깨들어가면 된다. 두터움도 많이 얻었거든요. 네, 그런 식의 선택을 뭐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흙이 먼저 두는 것도 떠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밀어볼까요? 일단 우변을 차지하는 것도 굉장히 크지만 또다시 공격을 나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우변을 먼저 뒀다가 백이 뭐 이런 경계선을 지켰을 때
만약에 이곳이 모조리 집이 된다면은 그거는 확실히 안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건드리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변상일 구단의 행마를 보면은 흐름 자체를 조금 낙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면은 서둘러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확실히 두 기사가 참 잘 둔다고 느껴지는 것이 역시 말씀하신 대로 백이 또 한 수니까 백도 또 괜찮아 보이고요. 참 요소를 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흑의 선택이 많이 고민이 됩니다. 중앙일지 우변일지. 변상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꼭 우변이 아니라 중앙을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흙이 좀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터움을 어떻게 활용할지 좀 고민을 할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집으로 환산하는 우변이 될지 두터움으로 좀 더 가치를 올려주는 중앙이 될지는 변상일 선수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판단이 어려운 바둑인데 신진서 당이페이 선수의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바둑 역시 좀 경계선을 짚고 그 경계선에서 어느 정도 더 앞서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바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이 흑백 간의 어떤 경계가 그어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